시대의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원의 안녕. 안녕하세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오늘도 나눠볼 텐데요. 항상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네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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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차네요 오늘. 아니 여러분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살아남고 계신가요? 아니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녹아 내릴 것 같아요. 네. 감기가 걸리고 두통이 오고 죽겠습니다 정말. 아니 집에 보시면 가끔씩 이제 부모님들 중에 에어컨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들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풀어졌습니다. 해제가 네. 됐고요. 이제 그렇군요. 에어컨을 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모두가 견딜 수 없는 나이인 거예요. 사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보니까 이런 날씨 가운데서는 이 차 안의 온도가 7, 8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그런 안타까운 기사도 있었어요. 네. 그 차 안에 네. 아이가 있었던 거를 깜빡하고 맞아요. 방치를 해서 그 아이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되는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더위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를 세워둘 때도요. 약간의 좀 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창문을 좀 내려놓는다든지. 네, 약간은 좀 환기할 수 있는 그런 틈들이 필요하죠. 어떤 때 그런 틈이 좀 필요할까요? 틈 하면은 네. 보통들 이제 뭐 쉼, 네. 휴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저는 조금 다른 의미의 틈으로 네. 틈을 열어놓는 것 같은데 왜 이성과 만나지 못할까? 통과 수준으로 열어둬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급격하게 틈이란 단어의 이 그러니까요. 의미가 정말 네. 프리패스처럼요. 그 뭐 틈이- 통과 수준으로 벌어놓은 거죠. 그 틈이 정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요. 약간 좀 여러분들의- 문을 좀 닫아주세요. 오해세요. 네. 오해시고 저는 너무 철통 보안이어서 철통 보안이었어. 그게 오래간만에 열려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가요? 아니 어쨌든 이제 틈을 열어놓으셨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 틈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틈이 보이시죠? 더워질수록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 또 실수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 또 우리의 화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들을 놓고 청년들의 고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난민 문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난민 문제가 저는 뭐 유럽, 중동 이런 국가에서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시아인 우리 대한민국까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하기 어려웠던 게 네. 저희 어렸을 때 교육받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었어가지고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잘 못했고 사실 저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은 외국인들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색하고 더 그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뭐 공부 또는 뭐 직장을 찾아서 뭐 결혼을 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한국인들이 대다수니까요. 그쵸? 맞아요. 뭐 요즘 세계화되고 국제사회여서 이제는 많이 개방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산다는 것에 대한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우철 씨처럼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발 디딜 곳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좀 놀랬어요. 아마 그런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리아에서 이제 난민 생활을 하다가
시체가 되어서 바닷가에 떠밀려온 3살짜리 아이의 사진. 네, 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진 보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른들의 그 어떤 이해 문제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희생당한 사진 그 기사 보면서 진짜 마음 아팠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의식주 말고도 다른 것들을 되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사는 문제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생긴 난민들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통계가 아마 거의 한 5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봤었거든요. 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생긴 난민의 숫자가.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가 아닌 유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난민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네. 난민들이 이 한국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네. 왜 도대체 우리 한국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나라인데. 근데 일단 그 제주도가 비자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무사증 네, 제도 들어오기가 때문에. 아무래도 쉽고 편하니까 그렇게 좀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난민분들이 그냥 배 타고 이렇게 떠돌아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냥 오신 게 아닐까. 콜럼버스가 보다 대륙을 이게 섬이 발견하듯이. 보였다. 그냥 있으니까 보였다. 이래서 오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멀리서요. 예전부터 난민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개방을 해서 받아들이다가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미혼 남성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 때문에 조금은 아직 열어놓은 우리나라를 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제로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좀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것도 브로커가 있군요. 그렇죠. 난민들이 오면 여기서 내 직장을 잡아주겠다,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고요. 또 이 제주도라는 곳이 한 번 와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그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입국하게 되면 별다른 사항 없이는 계속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민들이 오기에 꽤 개방적이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제주도에 사는 입장이라면 갑작스럽게 외국인 500명이 제주도에 몰려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면 정말 불안해할 것 같아요. 네, 무서울 사실 저도 이제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사례를 보면은 집시들이 유럽에는 많잖아요.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조금 떠돌아 다니는 시기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 구걸을 하거나 그들의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난민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많이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막상 제주도에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탁 첫 번째로는 거부감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진짜 제주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들 때문에 당황스럽고 정말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예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이제 믿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한국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네. 벌써 뭐 수만 명의 난민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고 사실 포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건데 근데 난민들이 한국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수지만 존재했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화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씩은 그동안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단체로 들어온 적은 처음이지 않나요? 기사를 접한 것도 소식을 접한 것도 전부 처음인 것 같고 네. 단체라고 하면은 그들의 어떤 문화가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 사실 50명이라고 해도 어떤 다른 타 종교 50명이 온다고 하면은 조금
그렇게 우리가 다른 문화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500명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문화가 비슷한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막상 한 5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체류한다고 생각하면 그 문화도 정말 달라서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혀 문화가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거리도 다른 그런 예멘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500명이 온다. 그러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오는 문제점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이슬람, 특히나 시리아의 IS 문제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테러들이 뉴스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제대로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뭔가 정식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근데 심심치 않게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사실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라는 게 우리가 이제 TV에서나 봤지 실제로 우리 앞에서 갑자기 절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이 보지 못했을 그렇죠. 거예요. 보편적인 종교라고 할 수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코란을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타 종교와 섞이지 말라는 내용의 그런 그 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섞이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피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네. 이렇게 체류하는 기간에 드는 돈도 있잖아요. 비용도 있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다 케어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이 국민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쓰여져야 될 세금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약간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몰래 한두 명씩 그 난민 사람들 사이에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심어놓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예멘 500명 정도의 난민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난민 문제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은 조금 반대 입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슬람 문화권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코란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했는데 그들은 살인, 강간 정말 그런 것들을 뭐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교육도 받고 그리고 알라의 그 신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진짜로 유럽 국가들은 테러를 당한 사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과 마음이 더 커요. 실제로 그 한 이집트 국적의 남성이 여기 한국에 들어왔다가 난민 신청을 해놓고 우리 자국민을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절도와 살인을 범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과연 이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생기게끔 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도 그 청원 글을 봤는데요. 그 가족분들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미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쳤고 그 가족의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그 돌아가신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형제들이 모두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난민 괜찮아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좀 정부가 이제 좀 원활하게 이런 제한이나 이제 규제나 이제 법률을 정말 확실하게 좀 이참에 쥐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들도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뭔가 좋은 게 보이면 이제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무조건 개방하기보다는 이제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는 적당한 수용소에서 이 문화를 익히고 체류할 수 있게끔 약간의 기회를 주고
다시 뭐 나라가 정상적으로 됐을 땐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좀 검증된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뭔가 제도를 마련해주면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죠. 검증 절차라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그렇죠. 자국민들도 사실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지문 찍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 이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여태까지의 사례가 안 좋았다고 해서 이들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검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워낙 이제 인종들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고 워낙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 절차들을 여러 가지 루트로 줬고 비자 발급도 되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여행을 할 땐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처럼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러한 약간의 자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제도들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에 한 500여 명 정도 된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되게 약자, 뭐 아이들이나 뭐 여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건장한 남자가 대다수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직업을 찾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먼저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놔야지 가족도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오는 길이 또 험난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자들이 먼저 들어올 수 선구자 있지 역할을, 않았나. 네. 개척자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또 눈여겨볼 게 또 직업군들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느낌이. 뭐 변호사도 있고 기술직에서도 기술직도 프로그래머도 있고. 있었고. 네.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난민이라고 진짜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그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싸울 때 징집 대상들이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 어떤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그런 전쟁 속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타국으로 보내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거고 어떤 그런 이유 때문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론 예멘 국가가 대부분 무슬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 있는 그 예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신앙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어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품어주고 들어주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의무가 우리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거든요. 네. 사실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좀 품어줘야 된다. 우리가 안 품어주면 누가 품어주겠냐. 실제로 기독교 말고 또 불교, 천주교인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도 반대로 우리 아직 열면 안 된다. 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제2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을 과연 우리 선교의 대상으로 봐야 될까요? 선교의 대상으로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슬람 그들은 다 이슬람화 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저는 솔직히 의심이 들어요. 우리도 다 기독교화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그들의 사상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받는 그 교육, 그 사상과 너무나 다른 사상으로 갖고 있는 그 알라의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단의 모습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하는 어쨌든 의심이 들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도 6.25를 겪었고 우리 이제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때는 다 이렇게 어찌 보면 난민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봤다고 하면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약간 측은한 마음은 좀 가져야 되고 좀 완전 큰 거를 도와주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좀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먼저 품어져야 그들을 품고 또 정책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강준 씨 입장처럼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계속 기도를 드렸던 와중에 이제 생각난 성경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얘기였는데 어떤 강도 맞아서 피 흘리는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무섭다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여행 온 사마리아인이 그를 걷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슬람이니까 안 되겠다. 쟤네는 포교활동 너무 심하니까 안 돼라고 쳐낸다면 우리가 그 레위인과 그 제사장과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만약에 우리도 6.25 때 피난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피난을 갔을 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너네 너무 못 사는 나라고 너네 우리나라에 왜 온 거야. 위험 요소다라고 쳐내거나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그래서 무슨 불쌍하니까 다 받아줘라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대접하는 거는 진정 크리스천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은 품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사람인지라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네, 이분들이 모든 난민분들이 다 그렇게 폭력적이시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 급진적이진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잠재적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저도 이게 이슬람 국가들은 그 알라시는 엄청 정말 우리가 저희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듯이 엄청 신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한테 귀에 들려질까? 이것도 너무 그냥 여러 생각으로 사람 생각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 저도 이렇게 좀 거부감 같은 게 들고 또 기독교인으로 모습으로 보면 또 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갑자기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게 네. 어찌됐든 이제 예멘의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잠시 이제 내전 때문에 체류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씨앗들을 던져주면 사실 이슬람이라는 그런 문화를 가진 종교적인 문화를 가진 그 국가들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전달되지 않을까. 이 바위가 그 바위 틈에 심어진 그 씨앗 때문에 바위가 쪼개지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슬람 땅 가운데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많이 들었어요. 구약 성서에 보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난민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난민 생활을 했거든요. 나그네 생활을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 사정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잘 대해줘라.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나그네 생활을 겪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윗세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 사정을 잘 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심하고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최근에 대두된 이 난민 문제, 정말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크리스천 와렌와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항상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집에 가는 것 같은데? 왜요? 방금 꼬르르르르르르 이 소리가 났는데? 아 진짜. 좀 말소리 같았는데. 그죠? 다시 한번 해요. 들어간지 모르겠네. 지금 배고프신 분 계신 거 아니죠? 아니요. 엄청 큰 꼬르르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럼 지금. 친구분 다 들으셨어요? 네, 꼬르르르르.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쭉 가겠습니다.